오늘은 이제 블렌드 모드를 조금 사용해서 얘네들과 함께 쓸 겁니다. 여기 블렌드 모드라고 합니다. 합성하기인데 예를 들어서 디졸브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디졸브라는 항목은 흩뿌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크레파스 칠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오파시티 값을 낮춰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흩뿌려지는 게 약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덧칠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다큰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큰에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칠하는 것과 이 아래에 있는 것 두 개 비교해서 더 어두운 걸 표현해 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더 어두운 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밝은 부분하고 내가 칠한 거하고 합성을 해서 더 어둡게 보여줍니다. 이게 다큰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칠해버리면 더 어둡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큰이에요. 멀티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어둡게 표현되어지는 걸 여기 다큰이라고 합니다. 칼라번, 색상 태우기죠. 이렇게 더 어둡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더 어둡게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다큰입니다. 어둡게 표현되어집니다. 색상과 색상이 들어가서 더 어둡게 표현되어지는 거, 멀티플리, 더 어두워지는 거죠. 다 여기는 어둡게 표현하는 겁니다. 라이너 번, 태우는 거죠. 다커 칼라, 어두운 부분만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어때요? 어두운 부분이죠. 내가 칠하는 색보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나오고 내가 색칠하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다큰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항목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색과 내가 칠하고자 하는 색을 비교해서 더 어둡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큰의 개념입니다. 얘네들이 같은 항목으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라이튼입니다. 더 밝게 칠해지는 걸 말합니다. 라이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원래 칠해져야 되는 색은 이거지만 더 밝게 칠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라이튼입니다. 라이튼, 스크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칼라 닷지 역시 마찬가지죠. 더 밝은 부분에만.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칼라, 라이터 칼라 그러면 더 어두운 부분에만 색칠되어지고 밝은 부분은 색칠되지 않는 것. 이게 라이터 칼라입니다. 자, 라이트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버레이. 오버레이는 이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이렇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입술을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버레이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그럴싸하게 칠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칠해졌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색칠했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색칠을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와 같이 색칠이 들어가겠죠? 오버레이 아래쪽에 있는 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 라이트, 조금,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 라이트가 오버레이보단 좀 덜 하겠죠? 부드러운 밝기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하드 라이트. 더 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비드 라이트. 좀 더 강조가 되네요. 그 다음, 라이너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가면 디퍼런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반대 색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반대 색상이요. 이게 이제 디퍼런스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반대되는 색상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빨간색의 반대인 하늘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반대되는 색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의 반대인 파란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어두운 색은 밝은 색으로, 밝은 색은 어두운 색으로 나온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덧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색상이 알록달록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세요. 제가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색을 칠합니다. 색이 칠해지나요? 물론 색은 칠해지죠. 근데 오버레이가 되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레이어를 바꿔봤습니다. 지금이 오버레이가 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미지에다 직접 칠을 해야 이렇게 오버레이가 들어가요. 만약에 빈 레이어에다 하면 오버레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하나 더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합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휴지통에다 버리면 지워져요. 다시 합니다.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가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제돼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더요. 여기 휴값인가? 네. 휴값이 아닌가 보구나. 휴값이 아니고 세츄레이션. 안 들어가나? 네. 뭐였지? 컬러값. 바로 이 컬러값. 이 컬러값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꿀 때 씁니다. 원래 여기는 휴 값이랑 세츄레이션 값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긴 하는데 오버레이도 사용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 휴, 세츄레이션, 컬러 얘네들을 이용해서 작업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쉽게 색상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브러쉬 같은 경우도 키워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컬러가 자연스럽게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 색상 정보를 체크해 가지고 어떤 색을 쓸 건지 어떤 배색을 쓸 건지 고민해 가면서 한번 색상을 칠해 보시죠. 보통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색깔 좀 바꿔줘. 이런 거죠. 왜냐면 이제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브러쉬를 가지고 자, 컬러나 오버레이 같은 모드를 놓고 오파시티 낮추고 그리고 색칠을 하는 거죠. 자, 브러쉬 사이즈 줄이고 자, 색칠을 리터칭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를 줄이고 그리고 리터칭.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와 같이
색상이 들어가겠죠. 저는 지금 오버레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의자의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리터칭만 잠깐 하는 거죠. 여기 색깔 바꿔봐, 여기 벽 색깔 바꿔봐, 여기 의자 색깔 바꿔봐, 이런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색칠할 때 느끼는 문제. 내가 정확하게 딱 칠하고 싶은데 자꾸 삐져나가죠. 그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위에 있는 셀렉션 툴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툴이에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나옵니다. 얘가 라소 툴입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 위로 있는 것이 마퀴 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만 보시면 돼요. 렉탱귤러란 뜻은 사각형이죠.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색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러쉬로 색을 칠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색칠이 안 돼요. 자, 노멀로 놓고 오파시티 100으로 놓고, 자, 사이즈도 좀 키워볼까요? 자, 근데 어떻게 되나요? 마키 툴 안쪽에만 색이 칠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러니까 렉탱귤러 마퀴를 그려놓고 한번 색칠을 해보시죠. 자, 보시면 엘립스도 있어요. 아니, 먼저 마퀴 툴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 툴 있죠? 셀렉트 메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셀렉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all, 디셀렉트, 그 다음 리셀렉트, 다시 선택하기, 그 다음 인버스, 선택 반전하기, 요건데 여기 단축키 보이시나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하기, 디셀렉트는 선택 해제하기, 컨트롤 D,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D,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I. 여기 있는 요 기능들을 많이 써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셀렉트, 컨트롤 D 그러면 선택 해제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클릭해 보세요. 다시 볼까요? 클릭해 보세요. 선택이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자, 이 부분이요. 바로 여기. 얘네들. 마크 툴이죠? 얘는 더하기 툴입니다. 드래그 해보세요. 추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 선택 빼기입니다. 선택 빠지는 거 보이시죠? 얘는 교차된 부분만 남습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선택 해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크 툴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추가 선택됩니다. Shift를 누르면, 자, 보세요. Shift를 누르는 순간, 안 바뀌나? 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Shift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자,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Shift Alt를 동시에 누르면 교차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Shift Alt 동시에 누르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아요. Shift 키가 더하기 선택, Shift 키가 더하기 선택이고요. Alt 키가 빼기 선택이고요. Shift Alt가 이렇게 교차된 부분만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이 키보드를 계속 같이 쓰셔야 돼요. 자, 여기 패턴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죠. 타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똑같아요. 컨트롤, 아니 쉬프트죠. 그 다음 컨트롤, 알트 쉬프트. 자, 다시 쉬프트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 알트 키를 누르고 하면, 아이고, 알트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알트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교차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처음 그릴 때 둘 다 똑같아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정사각형이죠? 다시 봅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정원이 나옵니다. 처음 그릴 때, 첫 번째 그릴 때요. 처음 선택을 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알트 키를 누르고 해보세요. 알트 키를 누르고 하면,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시작하면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가운데서 그려지는 거 맞나요? 그냥 시프트를 누르면 정원이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알트 키를 누르고 하면 가운데서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 렉탱귤러도 마찬가지예요. 알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가운데에서 기준으로 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프트 키하고 알트 키하고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서 커지고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게 커져 버립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싱글 라인,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 딱 한 줄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한 픽셀만 선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컬럼, 이렇게 한 줄만, 한 칸만, 한 줄만, 이렇게 한 줄만, 한 칸만. 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바로 얘입니다. 얘는 라쏘가 있고 폴리곤 라쏘가 있고 마그네틱 라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라쏘는 안 써요. 라쏘나 폴리곤 라쏘를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폴리곤 라쏘입니다. 라쏘가 올감이란 뜻으로 내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라쏘,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드래그한 그대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라쏘 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더하기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혹은 빼기 선택은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Alt 키 누르고 이렇게 빼나갈 수도 있고, 혹은 Shift 키를 누르고 더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죠. 마그네틱 라쏘입니다. 아니, 폴리곤 라쏘예요. 폴리곤 라쏘는 드래그가 아니고 클릭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을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폴리곤 라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더 정교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바로 이 부분. 여기 돋보기 툴하고 손바닥 툴 보이시죠? 바로 얘가 확대고 손바닥이 화면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요. 돋보기 툴을 누르면 더하기 빼기가 있단 말이죠. 누르면 확대가 되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 확대가 일어납니다. 빼기 키를 누릅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줌아웃이 일어나는데 드래그 해봅니다. 그러면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요. 자, 손바닥은 간단합니다. 화면, 그러니까 드래그하면 화면 이동이 되죠. 자, 한 번씩 해보시죠. 단축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이거 명령어 다른 거 쓰시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쏘 툴을 선택했어요.
라sso 툴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떼는 순간 다시 라쏘로 되돌아가요. 다시 한번 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줌인이 됩니다. 줌인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줌아웃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스페이스 컨트롤은 줌인, 스페이스 Alt는 줌아웃, 스페이스는 화면 이동. 이거는 이 키 3개의 조합은 어디 가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화면을 최대한 확대합니다. 이렇게요. 스페이스바하고 컨트롤 키를 동시에 누르고 최대한 확대합니다. 그러면 여러 경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여기서 이렇게 경계를 클릭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옆으로는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화면을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눕기를 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두리 딴다 라는 뜻이에요. 절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더하기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 부분이 선택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라sso 틀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자, 어떤가요? 추가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추가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자,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 툴로 색칠하는 거죠. 컬러로 놓고, 자, 이번에는 빨간색. 오파시티는 뭐 적당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의자만 색칠이 되는 거죠. 자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됐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확대. 보시면 입술 부분 같은 경우도 라sso 툴로 선택을 하는데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이런데 경계가 많이 불분명하죠.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패더입니다. 패더. 패더가 날개를 달다라는 뜻입니다. 선택 툴에는 다 있어요. 선택 툴에는 이렇게 패더 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경계를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경계가 지금 일자로 딱 잘린 듯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패더가 0입니다. 드래그. 그 다음 색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또렷하죠? 근데 제가 패더 값을 줘 보겠습니다. 패더 5픽셀. 드래그. 그리고 색칠. 경계가 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계를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패더예요.
그러니까 라쏘 툴에다가 패더를 한 5mm 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중간을 따는 겁니다. 그러면 패더 값 때문에 적당히 들어가겠죠. 자, 손가락 그냥 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패더가 들어가겠죠. 그죠? 다시 패더를 0으로 바꾸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패더가 0인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패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부분들 뭐 패더 1 정도 주고 이렇게요. 이 입술 안쪽을 또 따보죠. Alt키를 누르고 빼보세요. 그럼 여기는 패더가 1짜리가 되는 거죠. 서로 패더를 다르게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더를 각기 다르게 줬으니까 이렇게 각기 다르게 들어가겠죠. 이쪽은 패더가 5고 여기는 패더가 0이고 여기는 패더가 1이고 그러니까 제각각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입술만 딱 색칠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라쏘 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눈 부분도 마찬가지죠. 눈동자 같은 경우도 자, 라쏘 툴로 패더 1로 주고 자, 한 번에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클릭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엔 파란색을 줘볼까요? 칼라고. 자, 그러면 파란색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다른 데는 아예 색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의자의 색깔을 전부 바꿔봅니다. 라쏘 툴로 하나씩 선택을 한 다음 의자의 색상을 바꿔보세요. 자, 시작하시죠. 자, 보시죠. 바로 요 부분. 여기요. 브러쉬 툴 아래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생긴 툴들이 있습니다. 닷지, 번, 스펀지. 요 세 개의 툴을 뭐라고 하냐면 색상 보정? 아니 뭐 그런 툴이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밝기를 조절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닷지 툴은 점점 밝게 란 뜻입니다. 얘가 색입니다. 얼마나 세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브러쉬 크기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작은가 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터칭 하면 드래그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닷지는 밝게 란 뜻입니다.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를 지우고 밝게 만들어주는 툴, 그걸 닷지 툴이라고 합니다.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부분이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는 이랬지만 닷지 툴을 쓰고 나니까 이미지가 밝아졌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닷지 툴 아래 보시면 닷지 툴을 눌러서 아래 보시면 얘는 번 툴입니다. 번은 태우다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닷지하고는 반대로 어둡게 만드는 툴입니다.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스폰지는 뭐냐면 탈색입니다. 스폰지는 탈색이에요. 색을 이렇게 흡수해 버립니다. 다시요. 보세요. 색이 흡수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탈색. 스폰지는 탈색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지만 스펀지 툴을 이용하니까 색을 빼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과제물 중에 여기 리터칭하기 과제물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요 사람 이미지 있죠? 자, 복사. 기존의 것들은 끄고 파일, 뉴, 붙여넣기. 자, 이 그림에, 그러니까 이 사진에 다치 툴과 번툴을 그리고 스펀지 툴을 이용해서 밝고 화사하게, 뽀시시하게 사진을 리터칭 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뭐냐면 바로 여기 도장 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스탬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클론 스탬프 툴이요. 스탬프는 복사란 뜻입니다. 도장 툴이죠. 네,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쭉 확대해 보니까 여기 배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스탬프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내가 이 부분의 위치를 여기다가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스탬프 툴을 먼저 선택하고 Alt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할 위치를 지정해 달라고 해요. Alt 키를 누르고 복사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클릭. 그 다음 Alt 키 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방금 내가 Alt 키 누르고 클릭한 지점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위치를 맞추고 드래그 시작.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클릭하고 복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원하는 건 요 부분에 사람이 없어지길 원해요. 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없어지길 원하고 여기 있는 배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제 스탬프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스탬프 툴 크기 조절하고요. 그 다음 확대. Alt 키 눌러서 복제할 위치를 클릭. 그 다음 복제 시작. 드래그. 그러면 금방 복제가 돼요. 이런 경우라면 바로 여기를 이 해안선을 따라서 복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Alt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드래그 시작. 그러면 복제가 됐는데, 자,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배가 어떻게 됐나요? 뒤로 갔죠. 그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여기서 복제를 할 겁니다. 요만큼 떨어져서 복제를 할 거예요. 스탬프 누르고 드래그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갑니다.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안 떼고 복제를 하게 되면 나는 지워졌다고 생각하지만 포토샵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 떼고 다시 드래그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스탬프 툴은 한 번에 이렇게 쭉 가는 툴이 아니고 여러 번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드래그하고 지우고 다시 또 드래그하고 지우고. 자, 여기 있는 배와 부표를 한번 지워 보시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 부분의 패턴은 대략 이 부분의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대략 위치를 맞춥니다. 그리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많이 그리지 말고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탬프 툴도 너무 크면 또 작업이 안 되니까 적정히 줄여가면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의 색상과 이쪽의 색상이 달라요. 밝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추어 주셔야 됩니다.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반복된 패턴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자, 한번 지워보시죠.